말씀 주셨듯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을 이 벙커 버스터로 제거했습니다. 작전명이 뉴 오더, 새로운 질서입니다. 작전명 새로운 질서,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8대가 출격했고요. 이 전투기에는 벙커 버스터 등 폭탄 100여 발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초 간격으로 폭탄 100여 발이 집중 투하됐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 헤즈볼라 지휘부가 지하에 벙커에 은둔해 있었던 그 시설에 정밀 폭격을 가했고요. 지하 18m, 약 7층 깊이의 벽을 뚫고 들어가서 저 벙커 버스터 미사일이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습니다. 이 하산 나스랄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현성훈 비서관님? 그 헤즈볼라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져서 한 40년 정도 됐는데 헤즈볼라의 수장으로서 한 30년 이상을 체제를 관리해 왔던 그 은둔의 인물이고 그렇게 네. 노출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숙적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은 김정은과 같다? 뭐 김정은에 비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 인물을 지금 제거한 거예요? 제거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 작전은 결국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 사람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오랫동안 파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10월 7일 날 그 가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하면서 북쪽에 헤즈볼라가 치고 들어올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나스랄라를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거를 하면서 미국에도 알리지도 않고 실시간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기회를 잡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 2006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한번 전면전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헤즈볼라의 이 수뇌부 최고 지도자는 어딘가에 은둔해 있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그때 제거하지 못했죠.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모사드가 손바닥 쳐다보듯 다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사드 손바닥 위였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은둔의 지도자였고요.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시기, 장소, 참석 인원 등을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었다. 나스랄라 제거 작전을 결행했고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 호텔에서 작전 승인을 명령했다. 미국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스라엘 스스로 파악하고 어디 있는지 알고 제거할 작전을 세워서 뉴욕에서 승인이 돼서 쥐도새도 모르게 전투기에 벙커버스터 폭탄 미사일 100여 발을 싣고 날아가서 나스랄라를 저 땅속 깊이 숨어있는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이제 미국에 통보한 거는 전투기가 출격하고 나서 이제 뭐 무방이기 때문에 통보를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통보를 했는데 전투기 뜨고 나서요? 네, 뜨고 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뭐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빨리 저 전쟁을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 끝내야 되는데 저게 지금 확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를 제거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원치 않던 행동을 하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했고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미국 지도부가 완전히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좌절감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잉태된 것인지를 따져보면 1970년대였던가요? 그렇습니다. 레바논을 한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로 축출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포위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레바논에서 축출해냈지만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헤즈볼라가 잉태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 길고도 긴 40년의 악연을 이스라엘은 이번에 아예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 놀라운 것이 최근 2달 새 헤즈볼라의 수장들이 모두 다 제거됐다. 지금 이런 보도가 있어요. 상층부는 다 제거가 됐고요. 상당 부분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죠. 뭐 그 BP도 터지면서 수천 명 부상당했고 뭐 워키토키도 부상당했고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헤즈볼라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그 문제도 제기하지만 이미 저 나스랄라의 후임자가 임명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제거되면 그 차세대 지도부가 착착착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헤즈볼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는 좀 예단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중동 상황이 어디로 튀느냐,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 들어가서 지상전이 벌어지느냐. 예. 또 지금 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의외로 이란이 조용하죠. 지난번에 그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에 갔다가 폭사했는데도 보복하겠다고 막 떠들었지만 조용했는데 지금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작전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란이 의외로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란이 지금 확전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다음 행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상황이 좀 현재 상태로 좀 그냥 지지부진한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의외로 좀 시간을 두고 의외로 내년 상반기에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는 저 중동에 지금 화약고에 불이 붙여져서 저게 지금 어떤 형태로 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이 전격 첩보 행동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첩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위에 손바닥보다 다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18년간 키운 스파이 역량이다라는 외신 분석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2006년 2차 전쟁 이후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는 거예요. 2006년이 아마도 이 레바논과의 전쟁이었죠. 2차 전쟁이 났습니다. 네, 시긴트 담당 8200 부대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을 도청하고 드론 첩보 위성을 동원해서 레바논의 비밀 요원까지 투입했다. 그러니까 휴민트, 시긴트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최첨단 재래식 현대 첩보 수단을 다 동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랄라가 어디에서 숨어 있었고 예. 언제 회의를 요청하는지 심지어 어떤 외신 보도를 보니까 나스랄라가 그 지하 벙커에서 뭘 TV로 보고 있었는지조차도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뭐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정보기관은 정말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많이 그 각성을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뭐 기술적인 정보, 뭐 드론이니 뭐 통신이니 기술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인적 정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적 정보는 키우는데도 시간이 들고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사실 국정원이 지금 혼용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랄라 제거될 때 네타냐후 총리 연설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 김정은의 동선과 그의 모든 것을 저렇게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 이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이해하고 이 정보기관은 정보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보장을 하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키워나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그 이스라엘 사건 저 사태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벙커버스터 미사일 쐈잖아요. 네. 그래서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그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뚱뚱뚱 제거했잖아요. 아까 우리 내일 공개된다 현무5도 네. 저 벙커버스터랑 같은 미사일인데 위력은 10배 더 큰 종류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돼. 무기는 있네요 우리한테. 우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억지력입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는 북한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핵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무파가 우리의 전략 무기고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앞으로 전략사가 만들어지면 그 전략사령부의 주축 무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그 주축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이제 핵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재래식 전력의 펀치가 큰 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정부에서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ולמשטר האייתולות אני אומר,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ضربات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 تر خواهد شد.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헤즈볼라의 거의 전면전에 준하는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반군 후티의 근거지도 폭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시작. 지금 보면요,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란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는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사실 이란이 뒷받침해주는 전진 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진 부대의 군사적 능력을 지금 다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상황에 맞춰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 자체가 지금 머뭇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뒷배인 이란이 머뭇하고 있을 때 이때 말씀하신 대로 팔다리 치자 해서 지금 작전을 그렇군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모시고 원포인트 강의 들었습니다. 아,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